네, 미국 주식 투자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계속해서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을 그런 섹터로 좀 우리가 봤었던 그 업종이 풍력,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네. 그중에서도 뭐 태양광 등등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종합해서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죠. 넥스트라 에너지입니다. 네, 오늘 넥스트라 에너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작년 5월, 6월에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1984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으로요. 실제로 보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전에 하던 기업인데 이쪽에 비중을 늘렸다는 거죠.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고요. 물론 원자력도 다 합니다. 전 세계 14,000명의 직원이 있고요. 미국 내 30개 주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바로 넥스트라 에너지가 되겠고요. 폴춘 기준을 보면 세계 톱 20, 20개 혁신 기업 중에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요. 과거 15년 동안 주가 상승률도 940%가 넘는 한마디로 대단히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인데 이제 올해 성장성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싶어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당연히 이 포춘 500대 기업에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2020년 기준 17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2019년에 184위였으니까 조금 더 올라갔지만 약간의 위아래 부침은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진짜 오래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와 같이 넥스트라 에너지가 된 것은 이제 1984년이 되겠고요. 모태가 된 것은 이미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1925년에 이 베이스가 플로리다거든요. 그러니까 네. 플로리다에서 발전소로 이렇게 화력 발전소부터 시작했고요. 실제로 보면 1960년대 말에 아폴로 11호 이렇게 발사될 때 그때도 엄청난 전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발전소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회사가 되겠고요. 1972년에 첫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갔습니다. 1998년에는 풍력 발전이 들어갔고요. 2009년에는 드디어 미국 최대 풍력 태양광 발전 기업이 됐고요. 2010년에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개명이 됐습니다. 2019년에는 S&P 글로벌 선정 ESG 최고 평가 기업으로까지 분류된 것이 바로 넥스트라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된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참 관심을 가져볼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섹터 자체가 유틸리티 섹터거든요. 유틸리티 섹터가 대한민국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면 한국전력 외에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국영기업이었고 요즘은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 수도 같은 것도 다 나라에서 그냥 다 주는 거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죠. 실제 주체는 어떻게 공영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이나 그 서양은 그런 전력회사나 수도회사 이런 것들이 물론 주 정부 C랑 이제 계약을 맺지만 결국은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50개 주면 수많은 기업이 있고 주 카운티마다 계약을 하면 수많은 그런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워런 버핏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난리 났더라도 집에서 전기랑 물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꾸준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큰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틸리티 트랜스 섹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간 다르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인데요. 어제 기준을 보면요. S&P 500 전체에서 2.76%를 차지합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게 제일 적은 거는 부동산입니다. 2.33%. 리츠죠. 우리나라는 리츠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죠. 에너지가 2.46%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이제 기름이라든가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셰일가스 이런 게 다 에너지가 되겠는데 하여튼 네. 유틸리티가 2.76% 비중이 크진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기술주로 보면 S&P 500에서 26.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고요.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보면 67%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우지수에서는 20%인가 정도 차지할 겁니다. 20% 약간 안짝이라서 그만큼 기술주가 큰 건 사실인데 유틸리티들 2.76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간 지수 내 비중이 제일 큰 걸 보면 오늘 소개되는 넥스트라 에너지가 17.6%로 가장 크겠고요. 그 밑에 나온 듀크 에너지, 서던 컴퍼니, 도미니언 에너지, 엑셀런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 전력 발전 회사 아니면 수도 회사 이런 것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넥스트라 에너지 사실 뭐 유틸리티 섹터 안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틸리티 업종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비교적 안정적이고 경기 방어주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장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두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유틸리티의 매력이 있을까요? 그 성장 자체는 그렇게 매력은 별로 없죠. 성장. 왜냐하면 갑자기 그 동네 분들이 전기를 2배, 3배를 막 써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왜 웃으시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역에 큰 공장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럼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전체로 보면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크지는 거죠. 않다는 네. 거죠. 그래서 성장은 좀 적더라도 안정적인 투자가 계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래된 기업이라든가 독과점적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업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거든요. 근데 유틸리티는 섹터 자체가 3.2%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네요. 네, 그러니까 섹터 전체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 평균 대비보다 2배 이상. 네. 그러니까 이게 120% 정도 더 많이 주는 것이 유틸리티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오늘 소개해드렸던 바로 넥스트라 에너지도 25년 연속 배당을 올려주는 거예요. 25년 동안 월급이 계속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기업이죠. 네. 25년 이상 늘어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배당 귀족줄의 반열에 오르거든요. 바로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이익은 뭐냐? 이익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줄어들었는데요. 2004년 이후 이 주당 이익이 연평균 9.4%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자료원을 써놨기 때문에 왜 해외 사이트 여기 들어가시면 기존의 추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치까지 다 볼 수 있는 잭스.com이라는 사이트인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5년 연속 배당도 인상했고 뭐 주가와 주당이익 역시 꾸준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평가도 그럼 좋겠는데요? 네, 기업에 대한 평가는 제가 늘 말씀드려 3개를 할 수도 있고 4, 5개를 할 수 있는데 흔히 교과서적으로 보면 5개 정도는 나눕니다. 배당 매력이라든가 재무 안정성, 수익 성장성, 현금 창출력, 그리고 사업의 독점력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 번 하고 있는데 특히 배당 매력은 미국 상장 기업 전체 상위 2%로 평가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늘어나고 배당을 꾸준히 하기 25년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가도 지금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초우량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기업의 평가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에너지에 대한 관심, 사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ESG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ESG 투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ES 다시 말해서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등을 주시하는 투자 정책이 2020년대 최대 화두인 건 분명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자 쪽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SG 무브먼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거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툰베리 기억하시죠? 네. 툰베리 왔을 때 이제 분노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하고 영화나 보라 뭐 그런 얘기하고 막 서로 이제 티격태격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죠. 네, 텐데요. S&P 글로벌에서 평가가 섹터 내 최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86점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바이든 당선자 지금 됐으니까 완전히 공식적으로 후보 시절부터 차세대 관련 테마로 분류된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이걸 단순한 테마를 보시면 낭패 볼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 상태라든가 실적이 진짜 좋은 퀄리티 주식이 지금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월가 평가로 확인해드리면 매수가 5명, 보유 3명, 전체 매수 의견 3명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넥스트라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꼽혔고 ESG로도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이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